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서울시 의원들의 획기적인 조례 상품을 소개합니다. 도저히 사지 않고는 못 빼기는 알짜 조례 상품만을 모아 준비했습니다. 여기는 서울 라이커머스 10일. 반갑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 조례 라이브 커머스 서울 라이커머스 10일 시즌2 MC 조우종입니다. 어렵고 낯선 조례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드릴 대한민국 대표 조례 마스터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개그맨 전효신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호성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두 의원들께서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의원이라는 점인데요. 좋다, 좋다. 과연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의회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품 판매 의원 나와주세요. 네, 자 이경숙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프로그램 좀 보고 오셨습니까? 예, 앞에 우리 의원님 한번 봤습니다. 앞에 의원님. 그러면 저희 자기소개 시간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몇 초? 15초? 준비하셨어요. 자, 준비하셨어요. 그럼 의원님께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도봉구를 아시죠? 도봉구를 지역구로 둔 도봉구의 최초 여성 시의원 이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짧고 이 강력해요. 묵직한 카리스마. 도봉순 아닙니까? 네. 왠지 느낌이 도봉순. 네. 도봉구의 최초 강한, 요정. 네, 그런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가진. 네. 근데 의원님 보니까 네. 고향이 경북 성주군. 네. 그리고 영대 사범대학 회화학과 출신이에요. 네. 또 중학교 교사를 또 하셨고요. 선생님이셨어요? 네. 교사를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지금 서울시 의원으로 재직 중이시죠? 직업하고 전혀 다르게 네. 뭐 세상의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네. 또 특히 도봉구에는 남성 인구보다 여성 인구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대변하는 이제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보면 특히 국회의원들도 네.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선배 정치인이 우리 여성운동 좀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우리 다음에 딸들을 위해서 네. 여성운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당에 제가 가입을 하고 정당 활동을 하다가 2006년도에 네네. 이제 구의원 이제 비례대표제가 생겼어요. 네. 그때 당시 한나라당 아. 비례로 제가 네. 들어와서 구의원 4선을 하고 아. 작년에 시의원으로 초선으로 이제 한 행운을 얻었습니다. 네. 느낌이 약간 그래 교장 선생님 느낌도 나요. 하면서 네. 저는 딱 이 고수의 느낌이 나요. 고수. 네, 뭔가 목소리 톤도 높지 않은데 그런데 이미 압도하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 이경숙 의원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대단하신 어떤 분입니다. 겁니까? 네. 작년에 서울시의원 의정 정책 비전 대상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서울 기자연합회 주관 제15대 지방자치 의정 대상 수상. 다 대상이네요. 우와, 그리고 올해는 시민의정 감시단이죠. 서울 와치에서 수여하는 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도 수상하셨어요. 아니 대단하신 분이다.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길래 이렇게 줄줄이 상을 타셨어요? 네. 사실 이제 구의원들의 역할 중에서 조례를 만들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상황인데 예. 그 중에서 이제 행정사무 감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또 이제 꼼꼼하. 지적도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방향을 좀 나가려고 애를 썼고요. 특히 교통위원회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 네. 고장이라든가 네. 에스카레이터나 출근길을 보시면 늘 멈춰져 있을 때도 맞아요. 있고 또 시민들이 이제 발빠짐 사고로 해서 또 대형 사고도 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네. 감사를 하다 보니 또 저는 또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생활 정치 네. 이를 이제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를 또 들고 오셨잖아요. 네. 또 어떤 경로로 이런 또 조례를 가져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이제 교통위원회하고는 좀 다르게 네. 네. 제가 이제 옛날에 교편 생활도 했고 네. 늘
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제 관심이 큽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 보니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이제 2023년 예산이 이게 12조가 넘습니다. 엄청나네.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기초 학력은 저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또 원격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언어 능력도 저하되고 그렇죠. 또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예. 그러면 걱정하지 않고 서울 시민이 공교육을 정말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살펴보니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 학력을 진단을 하고 그 학력에 대한 이제 처방을 적절하게 해야만이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제때에 기초 학력을 습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잘 살 수 있고 또 끼와 꿈을 한껏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네.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바로 또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조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과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아, 창동역. 알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수업도 너무 일찍 끝나고 뭐 창의력 개발한다고 해서 수업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공부보다는 뭐 다른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수업하는 일수라 그래야 되나? 그런 시간이 적어져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교육을 조장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미달하는 학생들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안 가르칠 수도 없는 문제고 저는 그게 참 난감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걔들을 빼놓고 사교육을 또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부모가 뭐가 있어야 사교육도 시키고 뭐가 받고 하는 거지. 저희 손주가 지금 학원비가 한 60만 원 이상 나가요, 한 달에. 그러니까 그게 또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옛날보다 지금 그 이런 학업에 대한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좀 밀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나 싶은데. 그런 게 있으면 좋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조금 더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엄마들은 좀 더 안심이 되고 하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그게 접근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왜 걔들을 그냥 놔둬버리면은 걔들은 그냥 낙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맞춰주는 거는 나는 진짜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찬성이죠. 예, 그렇게 애들한테 관심 가져주면 아무래도 미래 발전도 있고 좀 이렇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애들이 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현장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네, 이 조례는 처음부터 이제 만들 때부터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네. 이제 저렇게 학교가 책임지고 사교육 가지 않아도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뭐 그런 기대도 많았지만은 일찍 우사가 부활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또 염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염려 때문에 이 조례가 5월 달에 발의를 됐지만 결국은 지금 대법원에 가서 업무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그러나 이 조례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해서 잘 보완을 해서 학생들에게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평가도 하고 또 학교가 투명하게 공개도 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엄마들이 우리 학교가 아이들 안심하고 잘 가르칠 수 있구나 하는 안심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교와 이제 지역사회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그 내셨던 조례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졌어요. 요즘 언론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중식 제공이라고 하면 네. 중국 음식을 제공하는 줄 알고 아, 문해력. 예. 네. 금일로 하면은 금요일인 줄 아는. 금일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이제 문해력 저하, 문해력 저하. 또 기초학력 저하, 네. 수리력 저하가 현저하게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가 또 이 조례를 소개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공적인 관계에서 제공을 해야 하는지 모두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로 하여금 내가 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초학력 진단. 정말 필요하다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일까요? 이경숙 의원의 조례 상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딱 이 조례를 내가 판매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어쨌든 이제 사막에서 우리가 저기 온풍기를 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시장은 되게 넓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대상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회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디지털화되고 뭐 자동화되고 너무 하는 빠르죠. 이 학생들이 되게 혼란합니다. 지금 복잡다단한 이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 학력을 다지는 일. 그게 시발점이 되고 또 학교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게 최고의 책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돌아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꿈과 끼를 키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가 결국은 아직 그 법원에서 계류 중이지만 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가 더 발전해서 모든 공교육이 사교육으로 몰리지 않고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뭐 비슷하거나 혹은 차이가 나지만 이런 결을 함께하고 있는 전에도 혹시 이런 조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있죠. 이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조례도 있고 또 경계성 아이들, 예, 경계성 지능 아이들에 네네네. 대한 조례는 있지만 제가 하는 이 조례는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측정을 해서 우리 학교는 얼마만큼 학생들이 이제 기초학생을 부진한지 선진국에서도 일제고사 다 칩니다. 네. 해서 그 일제고사를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공개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이 학교가 몇 명의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지를 보고 그 학교의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걸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이거는 제 조례는 교장 선생님한테 재량권을 준 조례예요. 강제성도 없습니다. 네.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시험을 칠지 안 칠지도 결정을 하고 그 시험을 쳐서 공개하는 학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하는 그런 이제 좀 영역을 넓혀서 자발적으로 교육에 이제 어떤 혁신을 가져오겠다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이제 시민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되고 잘 발전을 시켜서 개선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더 희망을 가지고 네. 또 교육의 사교육비를 더 줄이고 공교육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상품 본격적으로 판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숙 의원의 조례 상품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판매 시작할 텐데요. 판매를 도와줄 쇼호스트 전효실 씨입니다. 자, 지금부터 5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경숙 의원의 조례 상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는 스톱! 배움의 싹을 틔울 영양제 같은 조례이고요. 책임교육, 맞춤평가로 기초학력을 쑥쑥 올려줍니다. 좋아요 선택 시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합니다. 와우! 와우. 어떻게 설명 마음에 드셨나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완판 가능성은 몇 퍼센트? 저는 100%.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의원님 상품 소개 제대로 가시죠. 대한민국의 그 모든 엄마들이 고민, 또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학생들의 고민이 여기에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공교육을 현실화해서 지금 쓰여지는 모든 그 1,000억이 넘는 예산들이 적절하게 진단평가를 통해서 잘 녹아나면 사교육으로 더 가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그 조례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나 여러분의 응원과 좋아요 꼭 필요합니다. 이 조례를 꼭 사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 기본으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기초가 튼튼해지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가는 학습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조례가 시행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까요? 모두가 좋을 것 같긴 해요. 특히 학생들에게 가장 혜택이 되고 두 번째 사교육을 돈이 좀 덜 드는 부모님들의가 좋아질 거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질 거라고 봅니다. 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례인지 우리 의원님 다시 한번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조례는 다른 조례와는 달리 진단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가 후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초학력 기본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맑은 정치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생활 정치 그리고 누구나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 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매 버튼 누르기를 망설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임팩트 있는 상품 어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의원님 그리고 전현실 씨, 예, 수고하셨고요. 아주 뭐 온화하면서도 스피디하게 네. 상품 소개를 잘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어떻게 이 상품 네. 잘 팔릴 것 같습니까? 전 잘 팔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가 조금만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현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불안이라고 한다면 일련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이고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줄 세우기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학교에 혹시 부진 학생이 많으면 우리 학교가 약간 타격을 입을까 봐 이런 불안들도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예방하거나 조절할 수 있을 만한 세부 안들을 조금 더 가져간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매력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런 보완들을 좀 충실히 하고 또 저희가 이제 개원하자마자 제일 먼저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게 서울학생학력학상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러면 서울시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를 그래서 그 기초학력을 최소한 하려 그러면 공교육을 정상화하도록 이제 만드는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충돌점은 있지만 그 충돌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30억을 이번에 편성을 지난번 추경에 편성해서 이제 4만 5천 명에게 초중고 학생들에게 문해력, 수리력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는 성과도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논의하게 되고 그 논의 현장까지 끌어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이제 그 팀이 새로 생겨서 기초학력 보장 팀도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동성이죠. 이런 조례는 빨리빨리 움직여서 네. 정말 아이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안이 마음에 드셨다면 서울 라이커머스 11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의원님 네.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저는 언제나 시민의 곁에서 또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제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가 여러분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순 의원님 앞으로도 멋진 의정 활동 펼쳐주시길 기대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